소금빵은요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나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소금빵, 치킨, 피자, 마라탕 이런 것들은 원가는 얼마 안 되는데 비싸게 받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원가보다 많이 받으면요 누구나 다 그걸 할 수 있거든. 시장에 들어오는데 규제가 없거든요. 진입 장벽이 없거든요.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업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폭리를 취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다음은 조금 재밌는 뉴스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슈카의 990원 소금빵 실험. 개요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빵이 너무 비싸다. 소금빵이. 이게 이제 일본에서 촉발된 논란이었는데 저도 가봤거든요. 여기 일본 도쿄에 있는 거. 아니 일본에 갔는데 원조 소금빵인데 맛집인데 가격이 너무 싼 거야. 천 몇백 원밖에 안 해.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소금빵이 비싼 거야? 뻑하면 3,000원, 4,000원. 소금 하나 들어갔다고 빵이 그렇게 비싸도 되는 거야? 소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제 이런 인식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되게 많았죠. 특히 여성분들. 소금빵 좋아하거든요. 소금빵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먹긴 먹고 싶은데 비싸다는 거지. 이런 정서가 우리나라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 유튜버이자 상당히 그 유명한 또 금융 전문가인 우리 슈카월드라는 분이 팝업 스토어를 만든 거예요. ETF 메이커리라고 해가지고 내가 소금빵을 990원에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겠어 라고 선언을 하고 이런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팔리기 시작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이 대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소비자들은 뭐 완전히 환영을 했죠. 자, 그런데 왜 슈카가 결국은 사과를 해야만 했느냐?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영업자들이 열이 받은 거죠. 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슈카가 저렇게 소금빵을 파는 것 자체가 불만도 있겠지만 뭐 이런 상의 전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슈카는 990원에 파는데 당신은 왜 3,000원에 파나요? 당신은 왜 이렇게 소금빵이 비싼가요? 폭리 아닌가요? 너무 많이 남겨 먹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비판들을 소비자한테 받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뿔이 났고 그래서 결국은 슈카가 사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분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자기는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이 없다. 나도 자영업자다.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던 것인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돼서 안타깝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슈카의 입장은 뭐냐면은 내가 소금빵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소금빵을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실험을 해보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자영업자들을 좀 공격하는 자영업자들을 비판하는 쪽으로 해석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슈카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결국은 많이 남겨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싸게 팔 수 있는데 지금 소금빵 파는 자영업자들은 비싸게 팔고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사실은 뭐 인건비 비싸고 원재료 비싸고 수입하느라 비싼 거 다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비싸게 판다고 말한다는 건 결국은 니들이 많이 남겨 먹는 거 아니야? 니들이 폭리 취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은 이런 슈카의 실험은 저는 결국은 사과할 거라고 봤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빵이 비싸냐? 우리나라 실제로 빵이 비싸요. 우리나라 빵이 전 세계적으로 5위인가 그렇대.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 빵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빵이 왜 이렇게 비싼지를 한번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제빵 산업 시장 분석 및 주요 규제 경쟁 영향 평가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주요 원재료인 설탕, 계란, 우유가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런 설탕, 계란, 우유와 같은 빵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재료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유값 같은 경우도 매년마다 우유를 생산하는 사람들과 정부가 이걸 딜을 쳐요. 올해는 1리터에 얼마입니다. 딱 정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적정 가격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은 낙농업계, 그러니까 우유를 만드는 업계가 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량도 조절을 해요. 계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어서 자기가 팔고 싶은 가격대로 파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딱 규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만든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유와 계란이 매우 비쌉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마 해외 나가보셔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가셔도 마트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우유랑 계란이 왜 이렇게 싸지? 별의별 우유와 계란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유랑 계란을 엄청 비싸게 주고 사 먹는 나라예요. 이거는 뭐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채소도 마찬가지죠. 이게 가격 통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빵을 만드는 원재료 중에 이 설탕 이런 부분들은 수입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 러우 전쟁에 막 원자재가 오르고 이러면 이제 빵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빵을 만드는 제조 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2022년 기준으로 28.7%.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는 돈이 쉽게 말하면 1,000원에 팔잖아요. 빵을. 그러면은 287원은 인건비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자, 커피, 코코아,
음료, 면류, 제당 다른 식재료에 비해서 훨씬 더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손이 많이 가는 거지, 한마디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빵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인건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슈카의 그러면은 실험은 왜 실패한 것이냐? 저는 슈카가 이번 소금빵 990번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목표를 잘 설정했었어야 됐어요. 뭐냐면은 빵을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내가 보여주고 싶다. 이제 뭐 실제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뭐 원자재값 이런 게 아니라 빵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서 거의 기계로 찍어내듯이 만들면은 인건비가 그만큼 적게 들고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더 빵을 싸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던 게 슈카의 입장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본인이 990원짜리 빵을 만드는데 그러면은 슈카의 인건비가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금빵을 팔 때 원재료 값만 치는 게 아니고 월급을 주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내 소득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소득도. 내가 쓰는 시간, 내가 다른 걸 하지 못하고 요걸 하면서 들어가는 시간도 실은 그 가격이 들어가야 되죠. 아니, 소금빵을 뭐 자원봉사하려고 기부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팔아서 그걸로 자기가 생활비를 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나는 궁금한 게 슈카가 만든 990원 빵에는 슈카의 인건비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특히 지금 슈카의 몸값을, 슈카의 시급은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슈카가 내가 다른 걸 안 하고 다른 걸 포기하고 소금빵을 만드는데 내가 시간을 썼을 때의 그 비용이 들어간다면 사실 990원 소금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은 자영업자들을 왜 분노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면은 자영업자들은 소금빵을 만들어서 팔아서 내가 생활비도 보태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저축도 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된단 말이야. 그 돈을 소금빵에 얹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990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원재료만 따지면 500원짜리 빵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실험이 일반적으로 그냥 소금빵을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죠, 싸면. 하지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과도한 실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원가가 얼마냐, 이 논쟁은요 저는 정말 후진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생닭은 4-5천 원밖에 안 하는데 치킨은 왜 24,000원이에요? 폭리 아닌가요? 저는 이런 논쟁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 기사에도 보면은 원가는 얼마인데 점점점. 이건요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원가만 생각하면요 금목걸이는 왜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사요? 다이아몬드는 왜 그 돈 주고 사? 소금빵을 3,000원, 4,000원에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떼돈을 벌겠죠. 소금빵으로 2,000원에 팔 수 있는 소금빵인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4,000원에 팔아요.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죠. 2배의 폭리를 취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도 나도 소금빵을 만들겠죠. 소금빵 베이커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4,000원에 소금빵을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3,500원에 파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이 다 글로 갈 거 아니야. 맛이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옆에 또 3,000원짜리 생겼어요. 그럼 다 또 3,000원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은 경쟁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금빵을 만들면 대박이 났는데 그걸 왜 안 만들겠어요? 그렇게 크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내가 소금빵을 만들어가지고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근데 내가 소금빵 만들어가지고 월 300밖에 못 벌어? 그럼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슈카의 이 실험이 소금빵을 더 합리적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제작의 노하우, 생산의 노하우를 만들어주고 공유하는 거였다면은 오히려 환호를 받았을 텐데 사실은 지금 현재 시중의 소금빵 가격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적정 가격이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사 먹잖아요. 만약에 진짜 비싸잖아요. 소금빵 가격이 지금보다 2배는 많아졌어야 돼. 소금빵 만들어서 팔면 대박 나는데 안 한다는 거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질서를 볼 때는요.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이에요. 대부분. 치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킨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인건비, 원재료, 임대료, 그리고 광고 마케팅비 여러 가지 생각하면요 사실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마트에 가서 5,000원, 6,000원짜리 치킨 사 먹으면 되거든요. 왜? 거기는 기계로 하고 별도의 매장도 없고 어떤 광고 마케팅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가가 얼마냐, 원재료가 얼마냐라는 기준으로 어떤 물건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을 생각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1차원적인 접근이거든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런 기사를 너무 많이 써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 네, 그래서 저는 좀 이건 좀 답답한 부분이었고, 저는 경제 유튜버인 슈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가 좀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우리가 자꾸 원가 논란에 빠진다라는 거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게 원가가 얼마지? 원가는 왜 500원인데 1000원에 팔지?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조금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요. 담합이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통신비 같은 건 말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통신 텔레콤 기업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알뜰폰도 있지만 이동통신 사업자는 딱 정부에서 정하잖아. 심지어 비율도 정해줘요. 5대 3대 2. SK텔레콤 50%, KT 30%, LG U+ 20%, 5대 3대 2의 점유율로 딱 규제를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통신비를 과도하게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 우유나 계란 이런 것도 설탕도 아까 마찬가지였어요. 설탕 같은 경우에도 일부 회사들만 하는 담합 구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다, 원가에 비해서 폭리를 취한다라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금빵은요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나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소금빵, 치킨, 피자, 뭐 마라탕 이런 것들은 원가는 얼마 안 되는데 비싸게 받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원가보다 많이 받으면요 누구나 다 그걸 할 수 있거든. 시장에 들어오는데 규제가 없거든요. 진입 장벽이 없거든요.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업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폭리를 취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오늘 슈카 뉴스는 꼭 좀 골라봤습니다. 맞아요. 분양가 상한제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뭐냐면은 원가에 비해서 아파트를 비싸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아니 원가를 어떻게 아는데 그 아파트를 짓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건설 기술이 있잖아. 책임도 있고 리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모르는 상황에서 야 32평 아파트 서울의 광진구의 32평 아파트는 한 9억 5천이면 딱 적당해. 그 위로는 팔지 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더 집을 안 짓는 것도 맞아요. 왜? 분양가 상한제니까 남는 게 없거든. 근데 그 집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거를 청약을 된 사람은 로또지. 딱 청약 다 끝나고 다 분양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장 가격으로 올라가잖아요. 9억에 샀던 사람은 17억에 팔 수 있지. 하지만 결국은 제3자는 17억에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진짜 엉뚱한 제도예요. 이게 오히려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가지고 집을 너도 나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떨어져요. 이게 역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라고 하는 건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많이 남겨 먹는다?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고요. 별로 남는 게 없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화요일 9월 2일이었고요. 다음 목요일은 제가 사실 10시부터 조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방송을 아마 한 15분 정도 일찍 시작해서 7시 한 45분쯤에 여러분들을 뵈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진공원 뉴스브리핑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목요일 아침에 다시 뉴스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